저분, 혹시? 정희가 다가가자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그 순간 정희의 온몸에 전율이 흐릅니다. 저 눈빛, 15년 전 매일 보던 그 눈빛입니다. 설마, 아니야. 그는 죽었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넵니다. 강현우, 현우 인베스트먼트 대표.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습니다. 죽은 남편의 성도 강 씨였다는 것을요. 저 손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정희가 묻습니다. 남자의 왼손 약지. 거기에는 오랫동안 반지를 낀 흔적이 선명합니다. 그리고 약지 안쪽에 작은 점. 정희만 아는 그 점이 그대로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아들의 결혼식이 시작되기 30분 전이었습니다. 윤정이는 들뜬 마음을 진정시키며 예식장 안을 천천히 둘러보고 있었죠. 오늘은 아들 민준이가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29살이 된 아들이 드디어 자신의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정희는 이 순간을 위해 지난 몇 달 동안 정말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하객 명단을 일일이 확인하고 좌석 배치를 몇 번이고 점검하고 식순을 외우다시피 했죠. 완벽한 결혼식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혼자서 아들을 키워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15년 전 남편을 잃고 난 뒤 정희는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어요.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오늘 같은 날을 위해 견뎌왔다고 생각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식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하얀 장미와 백합으로 장식된 버질로드, 은은한 조명, 우아한 음악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객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친척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모두가 축복의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수고했다고 스스로를 토닥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희가 VIP 좌석 구역을 지나가는데 명단에 없던 남성 하객 한 명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검은색 슈트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맞춤 제작한 듯한 정장은 그의 체형에 딱 맞았고 반짝이는 구두는 고급스러움을 한껏 뽐내고 있었죠. 손목에는 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고급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남자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압도적이었어요. 마치 재벌가의 회장이나 대기업 임원 같은 느낌이랄까요? 주변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하객 명단을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했는데 저렇게 인상적인 사람을 빠뜨릴 리가 없는데 말이에요. 게다가 VIP 좌석은 가장 가까운 가족과 중요한 귀빈들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신랑 측도 신부 측도 아닌 정체불명의 남자가 거기 앉아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남자는 조용히 앉아서 주변을 천천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어딘가 냉랭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마치 이 결혼식장 전체를 평가하고 있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예식장의 장식을 훑어보고 하객들을 살피고 무대를 응시하는 모습이 마치 사업가가 투자처를 점검하는 것 같았죠. 그의 눈빛에는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하고 계산적인 시선이었어요. 정희의 심장이 이유 없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명단에 없는 하객이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정희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잊고 있던 기억이 수면 위로 떠오르려는 것 같았죠. 정희는 용기를 내서 천천히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느낌이 점점 더 강해졌어요. 남자의 옆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죠. 옆에서 본 그의 얼굴 윤곽, 높은 콧대, 뚜렷한 턱선, 넓은 이마. 모든 것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그 순간 정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 옆모습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아니, 본 것 같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코의 선, 턱선, 이마의 각도까지 모든 것이 정희의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는 그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앉아있는 자세까지도 비슷했어요. 한쪽 다리를 살짝 꼬고 팔을 의자 팔걸이에 편안하게 올려놓은 모습, 정희가 15년 전 매일 보던 그 자세였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 없었어요. 정희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착각이겠죠. 오랜만에 큰 행사를 치르느라 긴장해서 이상한 환각을 보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닮은 꼴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냥 우연히 비슷하게 생긴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했습니다. 명단에 없는 하객을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요. 혹시 잘못 들어온 건 아닐까요? 아니면 다른 결혼식장과 착각한 건 아닐까요? 정희는 마지막 남은 용기를 모두 끌어모아 남자의 바로 옆까지 다가갔습니다. 이제는 그의 숨소리까지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였어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실례지만 혹시 신랑 측 하객이신가요? 아니면 신부 측이신가요?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희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정희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저 남자의 눈동자만 보였습니다. 저 눈, 저 깊고 어두운 눈빛을 정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15년 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마주치던 그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밤마다 정희를 안심시켜주던 그 깊은 눈동자였죠. 비가 오는 날이면 창밖을 바라보던 그 사색적인 시선이었어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정희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을 든 손에 힘이 풀려서 가방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죠. 남자는 미소도 짓지 않은 채 정희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익숙함, 그리움, 혼란, 그리고 고통? 마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린 것처럼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정희는 입술을 떨며 속으로 필사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건 절대 불가능해. 그는 죽었어. 15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내가 직접 장례식을 치렀어. 무덤 앞에서 울었어. 이게 말이 돼? 하지만 눈앞의 남자는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있었어요. 숨을 쉬고 눈을 깜빡이고 정희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게 꿈인가요? 아니면 정말로? 남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신부 측 하객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정희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저 목소리, 저 낮고 부드러운 음성, 15년 전 매일 밤 자장가처럼 들었던 그 목소리였어요. 아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던 그 다정한 톤이었습니다. 정희가 힘들어할 때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라고 속삭이던 바로 그 목소리였죠. 정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비틀거렸어요. 옆에 있던 의자를 잡고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지만 가슴이 너무 답답했어요.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저기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하객 명단을 확인하려고요. 남자는 잠시 정희를 바라보다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치 시간을 끌듯이 정희에게 건넸어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명함에는 고급스러운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강현우, 현우 인베스트먼트 대표. 정희의 눈이 명함 위에서 멈췄습니다. 강현우라고요? 정희의 죽은 남편 이름은 강도윤이었어요. 성은 같지만 이름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현우 인베스트먼트요.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투자회사인가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주로 부동산과 신생기업에 투자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기계적이었어요. 마치 사전에 준비된 대답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신부 측 하객이라고 하셨는데 신부와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어요. 신부 아버지와 사업상 인연이 있습니다. 초대를 받아서 왔습니다. 정희는 속으로 고개를 가웃거렸어요. 신부 아버지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는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 이런 대규모 투자자와 인연이 있다는 게 선뜻 믿기지 않았어요. 게다가 하객 명단에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명단에 성함이 없으시네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남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급하게 일정이 조정돼서 어제 저녁 늦게 참석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아마 명단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네요. 그럴듯한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가슴 속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정희는 남자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는 정면에서 보고 있었어요. 남자도 정희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둘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죠. 그 순간 정희는 확신했습니다. 저 얼굴, 나이는 들었지만 틀림없어요. 이마에 작은 흉터, 왼쪽 눈썹 끝에 미세한 각도, 입술 모양까지 모든 게 강도윤과 똑같았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얼굴의 기본 골격은 변하지 않았어요. 정희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저기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혹시 예전에 다른 이름을 쓰신 적은 없나요? 남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에 경계심이 스쳤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정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쥔 것을요. 긴장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정희는 어떻게든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과 너무 닮으셔서요. 정말 너무 똑같아서. 남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희보다 한 뼘은 더 큰 키였어요.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세상에는 닮은 사람이 3명씩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강현우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정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살아왔던 정희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확신이 있었어요. 그럼 손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정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남자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손이요? 네. 잠깐만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남자의 왼손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손을 뒤로 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정희가 더 빨랐습니다. 정희의 손이 남자의 왼손을 잡았죠. 그 순간 둘 다 움찔했습니다. 피부가 닿는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남자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뭔가 강렬한 감정이 그의 얼굴을 스쳤어요. 고통? 혼란? 아니면 기억? 정희는 남자의 왼손 약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어요. 거기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반지 자국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반지를 꼈다가 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국이었어요. 게다가 약지 안쪽 반지 자국 바로 아래에는 작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점이었죠. 강도윤은 왼손 약지 안쪽에 작은 점이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 정희가 그 점을 보고 여기 점이 귀엽다고 말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이건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점, 이 자국. 남자가 황급히 손을 뺐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실례했습니다. 그가 차갑게 말하며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가 그의 팔을 붙잡았어요. 기다려요. 당신 정말 기억 안 나요? 나 윤정희예요. 당신의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의 아내였던 사람이에요. 예식장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주변 하객 몇 명이 이쪽을 쳐다봤어요.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거죠. 남자는 정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인,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강현우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저 눈빛,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다시 차갑게 말했어요. 부인, 제발 저를 놓아주십시오. 사람을 잘못 보신 겁니다. 하지만 정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눈앞에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냥 보낼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당신이에요. 틀림없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왼손 약지의 점, 이마의 작은 흉터, 목소리까지 모든 게 똑같아요. 강도윤 씨, 정말 기억 안 나요?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이마에 손을 가져다 댔어요. 마치 갑자기 두통이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발 그만하십시오. 그의 목소리에 고통이 섞여 있었어요. 정희는 남자의 반응을 보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은 뭔가를 알고 있어요. 기억을 잃었거나 아니면 일부러 숨기고 있는 거예요. 당신 15년 전 교통사고를 당했죠? 그날 비가 많이 왔어요. 당신은 회사 회식 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는 중이었죠. 그런데 터널에서 대형 트럭과 충돌했어요. 경찰은 즉사했다고 했고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당신의 시신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너무 심하게 손상되어서 화장을 했고 재만 받았어요. 남자가 비틀거렸습니다. 그는 옆에 의자를 붙잡고 간신히 중심을 잡았어요. 그만하세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나는 강현우예요. 강도윤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에게 확인시키려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럼 증명해 보세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강현우라면 당신의 과거를 말해보세요.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는지, 부모님은 누구인지,
남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힘겹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15년 전 이전의 기억이 없어요. 남자가 고통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10년 전에 깨어났습니다. 병원에서요. 온몸에 화상과 상처투성이었어요.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했죠. 살아남은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지만 나는 내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이름도 가족도 과거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정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그럼 정말. 하지만 나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 여성분이었어요. 중후한 분위기의 나이 지긋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내 후견인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이름을 줬습니다. 강현우라고. 정희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후견인이요? 그게 무슨... 그분은 나를 돌봐줬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조금 안정되었어요. 병원비를 대주고 재활치료를 시켜주고 새로운 신분증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사업 자금까지 지원해줬습니다. 덕분에 나는 15년 동안 사업가로 살아올 수 있었어요. 현우 인베스트먼트를 만들고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항상 뭔가 빠진 것 같았어요. 마치 내 인생의 절반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었죠.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당신은 정말 기억이 없다는 건가요? 나를, 우리 아들을, 함께 보냈던 시간들을. 아들이요? 남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리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당신이 사고를 당했을 때 민준이는 겨우 14살이었어요. 아빠를 너무 많이 찾았죠. 매일 밤 울면서 아빠가 언제 오냐고 물었어요.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다시 머리를 감추어요. 아들, 민준.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뭔가가 번쩍였어요. 희미한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아이의 웃음소리, 따뜻한 손길, 행복했던 기억의 파편들. 남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고 주저앉았어요. 주변 하객들이 놀라서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정희가 황급히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정희를 밀어냈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에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을 보면, 당신 목소리를 들으면 머릿속이 너무 아파요. 뭔가가 떠오르려고 하는데 동시에 엄청난 고통이 밀려와요.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건 처음이에요.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정희는 남자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강도윤이에요. 하지만 뭔가가 그의 기억을 막고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정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혼란과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낯설지 않아요.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인지 가슴이 아파요. 당신을 보면 뭔가 소중한 걸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때였습니다. 예식장 입구에서 누군가가 빠르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중후한 분위기의 여성이었습니다. 5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고급스러운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여성은 곧장 남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현우야, 무슨 일이니? 여성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남자는 여성을 보더니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정희는 그 말을 듣고 굳었습니다. 어머니라고요? 저 여성이 후견인인가요? 여성은 정희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우리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정희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윤정이라고 합니다. 저기, 혹시 15년 전에 이분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성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건 당신이 알 바가 아닙니다. 현우는 내 아들이에요. 15년 동안 내가 키웠죠. 하지만 정희가 말하려 했지만 여성이 가로막았습니다.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여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성의 차가운 시선이 정희를 관통했습니다. 정희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분은 제 남편일지도 몰라요. 15년 전 사고로 죽었다고 알려진 제 남편 말입니다. 여성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다시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현우는 내 아들입니다. 10년 전 내가 직접 병원에서 데려왔어요. 그럼 증명해 보세요. 정희가 맞섰습니다. 이분의 출생증명서, 과거 기록, 가족사진, 뭐든 보여주세요. 여성은 냉소를 지었어요. 당신에게 보여줄 의무가 없습니다. 여기는 결혼식장이에요. 이런 소란을 피우면 안 됩니다. 그녀는 남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현우야, 우리 가자. 여기 있으면 안 돼. 남자는 여성을 보다가 정희를 다시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잠깐만요. 정희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손만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제발이요. 남자는 망설였습니다. 여성이 재빨리 가로막았어요. 안 됩니다. 현우야, 가자. 하지만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왼손을 들어 올렸어요. 정희는 숨을 죽이고 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약지를 자세히 봐야 해요. 남자가 천천히 손가락을 펼쳤습니다. 그 순간 정희의 눈이 커졌어요. 약지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반지 자국뿐만이 아니었어요. 안쪽의 작은 점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희가 주목한 건 다른 거였어요. 손등에 있는 작은 흉터였습니다. 정희는 그 흉터를 알고 있었어요. 강도윤이 25살 때 생긴 흉터였습니다. 회사에서 서류 정리를 하다가 종이에 베인 상처였죠. 깊게 베어서 병원에 가서 꿰맸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정희가 직접 병원에 데려갔고 그의 손을 잡고 있었던 그 순간을 저 흉터. 정희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25살 때 회사에서 다쳤죠? 서류철에 손등을 베었어요. 병원에서 5반을 꿰맸고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봤어요. 여성이 황급히 남자의 손을 내렸습니다. 우연의 일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에 흉터가 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그럼 결혼 반지는요? 정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약지의 반지 자국.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이분이 결혼한 적이 있다는 뜻 아닌가요? 여성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현우는 결혼한 적 없습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자국은 다른 이유로 생긴 거예요.
다른 이유요? 정의가 되물었습니다. 그럼 무슨 이유인데요? 여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자를 끌고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남자가 버텼습니다. 어머니, 남자가 처음으로 여성에게 반항하듯 말했습니다. 저, 알고 싶어요. 제 과거를요. 여성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현우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10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제 과거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았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말을 그대로 믿었죠. 하지만 지금 이 여자를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현우야, 여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신 차려. 저 여자는 거짓말쟁이야. 너를 이용하려는 거야. 하지만 남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 여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느껴져요. 저 여자가 말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마치 제가 정말로 중요한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윤 씨,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남자가 움찔했어요.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 이름. 왜 그 이름을 들으면 이렇게 아픈 거죠? 여성이 황급히 남자를 부축했습니다. 현우야, 괜찮니? 하지만 남자는 여성을 밀어냈어요. 어머니,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제가 정말로 누구예요? 여성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현우야, 너는 강현우야. 내 아들이라고. 하지만 저는 기억이 없잖아요.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15년 전 이전의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는 그게 사고 때문이라고 했죠. 하지만 정말 그게 다인가요? 혹시 제게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닌가요? 여성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증거가 있어요. 정희가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어요. 이거 보세요. 남자가 천천히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와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행복하게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남자는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이건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은 사진 속 남자는 지금의 그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똑같았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의 차이만 있을 뿐 얼굴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옆의 여자는 젊은 시절의 정이었고 아이는 이 아이가 민준이에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우리의 아들이에요. 이 사진은 민준이가 5살 생일 때 찍은 거예요. 당신이 직접 카메라 타이머를 맞추고 우리 셋이 함께 찍었죠.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사진을 꼭 쥐었어요. 이 사람이 나라고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 행복해 보이는 남자가 나였다고요? 여성이 황급히 사진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건 조작된 거야. 요즘은 사진 합성도 쉽게 할 수 있어. 하지만 남자는 사진을 놓지 않았어요. 그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진짜예요. 제가 느껴져요. 그때였습니다. 예식장 문이 열리고 웨딩 코디네이터가 들어왔어요. 곧 식이 시작됩니다. 신랑 어머니께서는 자리로 가주세요. 정희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아요. 지금은 아들의 결혼식이에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여성의 차가운 시선이 정희를 관통했습니다. 정희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분은 제 남편일지도 몰라요. 15년 전 사고로 죽었다고 알려진 제 남편 말입니다. 여성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다시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현우는 내 아들입니다. 10년 전 내가 직접 병원에서 데려왔어요. 그럼 증명해 보세요. 정희가 맞섰습니다. 이분의 출생증명서, 과거 기록, 가족사진, 뭐든 보여주세요. 여성은 냉소를 지었어요. 당신에게 보여줄 의무가 없습니다. 여기는 결혼식장이에요. 이런 소란을 피우면 안 됩니다. 그녀는 남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현우야, 우리 가자. 여기 있으면 안 돼. 남자는 여성을 보다가 정희를 다시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잠깐만요. 정희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손만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제발이요. 남자는 망설였습니다. 여성이 재빨리 가로막았어요. 안 됩니다. 현우야, 가자. 하지만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왼손을 들어 올렸어요. 정희는 숨을 죽이고 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약지를 자세히 봐야 해요. 남자가 천천히 손가락을 펼쳤습니다. 그 순간 정희의 눈이 커졌어요. 약지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반지 자국뿐만이 아니었어요. 안쪽의 작은 점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희가 주목한 건 다른 거였어요. 손등에 있는 작은 흉터였습니다. 정희는 그 흉터를 알고 있었어요. 강도윤이 25살 때 생긴 흉터였습니다. 회사에서 서류 정리를 하다가 종이에 베인 상처였죠. 깊게 베어서 병원에 가서 꿰맸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정희가 직접 병원에 데려갔고 그의 손을 잡고 있었던 그 순간을 저 흉터. 정희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25살 때 회사에서 다쳤죠? 서류철에 손등을 베었어요. 병원에서 5반을 꿰맸고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봤어요. 여성이 황급히 남자의 손을 내렸습니다. 우연의 일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에 흉터가 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그럼 결혼 반지는요? 정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약지의 반지 자국.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이분이 결혼한 적이 있다는 뜻 아닌가요? 여성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현우는 결혼한 적 없습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자국은 다른 이유로 생긴 거예요. 다른 이유요? 정희가 되물었습니다. 그럼 무슨 이유인데요? 여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자를 끌고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남자가 버텼습니다. 어머니, 남자가 처음으로 여성에게 반항하듯 말했습니다. 저 알고 싶어요. 제 과거를요. 여성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현우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10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제 과거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았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말을 그대로 믿었죠. 하지만 지금 이 여자를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현우야, 여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신 차려. 저 여자는 거짓말쟁이야. 너를 이용하려는 거야. 하지만 남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 여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느껴져요. 저 여자가 말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마치
마치 제가 정말로 중요한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윤 씨,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남자가 움찔했어요.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 이름. 왜 그 이름을 들으면 이렇게 아픈 거죠? 여성이 황급히 남자를 부축했습니다. 현우야, 괜찮니? 하지만 남자는 여성을 밀어냈어요. 어머니,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제가 정말로 누구예요? 여성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현우야, 너는 강현우야. 내 아들이라고. 하지만 저는 기억이 없잖아요.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15년 전 이전의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는 그게 사고 때문이라고 했죠. 하지만 정말 그게 다인가요? 혹시 제게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닌가요? 여성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증거가 있어요. 정희가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어요. 이거 보세요. 남자가 천천히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와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행복하게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남자는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이건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은 사진 속 남자는 지금의 그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똑같았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의 차이만 있을 뿐 얼굴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옆에 여자는 젊은 시절의 정이었고 아이는 이 아이가 민준이에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우리의 아들이에요. 이 사진은 민준이가 5살 생일 때 찍은 거예요. 당신이 직접 카메라 타이머를 맞추고 우리 셋이 함께 찍었죠.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사진을 꼭 쥐었어요. 이 사람이 나라고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 행복해 보이는 남자가 나였다고요? 여성이 황급히 사진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건 조작된 거야. 요즘은 사진 합성도 쉽게 할 수 있어. 하지만 남자는 사진을 놓지 않았어요. 그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진짜예요. 제가 느껴져요. 그때였습니다. 예식장 문이 열리고 웨딩 코디네이터가 들어왔어요. 곧 식이 시작됩니다. 신랑 어머니께서는 자리로 가주세요. 정희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아요. 지금은 아들의 결혼식이에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금은 아들의 결혼식이에요. 개인적인 감정을 추스려야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나중에 다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제 아들의 결혼식이 시작되거든요. 남자는 여전히 사진을 꼭 쥐고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이가 오늘 결혼을 한다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신랑 어머니로서요.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제가 만나봐도 될까요? 그 아이를. 여성이 재빨리 가로막았습니다. 안 돼. 현우야, 정신 차려. 저 여자의 말에 속으면 안 돼. 하지만 남자는 여성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는 사진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사진 속 어린아이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죠. 이 아이가 정말 제 아들일까요?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틀림없어요. 민준이는 당신을 꼭 닮았어요. 얼굴도 목소리도 심지어 걸음걸이까지도. 정희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민준이는 10년 동안 아빠를 그리워했어요. 매년 제사 때마다 물었죠. 아빠는 왜 돌아오지 않냐고. 하늘나라에 있는 아빠는 자기를 보고 있냐고.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왜 이렇게 아픈 거죠? 여성이 남자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현우야, 진정해. 이건 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는 너를 속이려는 거라고. 하지만 남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가 느껴져요. 이 아픔은 진짜예요. 예식장 안에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이 곧 시작된다는 신호였어요. 정희는 황급히 자리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정희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잠깐만요.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제발, 식이 끝나고 저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진실을 알고 싶어요. 정희는 남자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알겠어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식이 끝나면 얘기해요. 약속할게요. 남자는 천천히 정희의 손을 놓았습니다. 정희는 서둘러 신랑 어머니 자리로 향했어요.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지금은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정희가 자리에 앉자마자 웨딩 마치가 흘러나왔어요. 신부가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는 천사처럼 아름다웠어요. 하객들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정희도 일어났지만 시선은 자꾸만 저쪽으로 향했어요. 남자가 앉아있는 VIP 좌석 쪽으로요. 남자는 여전히 사진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여성이 앉아서 뭔가를 계속 속삭이고 있었어요.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여성의 말을 거부하는 듯 했습니다. 신부가 버질로드를 걸어 단상에 올랐어요. 그리고 신랑이 입장했습니다. 정희의 아들 민준이었죠. 29살이 된 민준이는 정말 멋있게 자랐어요. 턱시도를 입은 모습이 꼭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민준이가 단상에 올라 신부 옆에 섰을 때였습니다. 남자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성이 황급히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남자는 뿌리쳤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단상 쪽으로 걸어갔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저 사람이 지금 뭘 하려는 걸까요? 남자는 단상 바로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민준이가 이상한 시선으로 남자를 바라봤어요. 저기, 실례지만 누구세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민준이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숨을 죽였어요. 너,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얼굴, 우리 젊을 때 나를 꼭 닮았구나. 민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정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하지만 남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 눈, 내 코, 내 입모양, 모든 게 나와 똑같아. 남자가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사진 속에 나와. 내가 너무 닮았어. 민준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이 사람 누구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하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신부도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희가 황급히 단상으로 달려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잠깐 착오가 있었어요. 정희가 남자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민준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남자가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준이가 움찔했어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아세요? 나는 남자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나는 널 알아. 어떻게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낯설지 않아. 여성이 뛰어와서 남자를 끌어냈습니다. 현우야, 정신 차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하지만 남자는 여성을 밀쳐냈어요. 그는 다시 민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혹시 아버지를 기억하니? 남자가 물었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버지는 1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교통사고로. 만약.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날 알아볼 수 있겠니? 민준이는 남자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민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 혹시?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아빠 목소리랑 비슷한데. 정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민준이도 느낀 걸까요? 아버지의 흔적을요? 민준아. 정희가 아들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정희를 보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남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제가 5살 때 생일 선물로 로봇을 사주셨어요. 민준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파란색 로봇이었죠. 제가 정말 갖고 싶어 했던 거였어요.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의 머릿속에 희미한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장난감 가게, 파란색 로봇, 환하게 웃는 아이의 얼굴, 파란색 로봇.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이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아세요? 나는 모르겠어. 남자가 머리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말을 하니까 뭔가 떠올라. 장난감 가게의 모습이, 내가 로봇을 안고 좋아하던 모습이. 예식장이 술렁거렸습니다. 하객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누구야? 신랑 아는 사람인가? 왜 저러는 거지? 신부 쪽 가족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신부의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결혼식을 망칠 작정이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신부도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민준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남자와 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엄마, 이 사람이 설마.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아들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준아, 진정해. 지금은 내 결혼식이야. 나중에 얘기하자. 하지만 민준이는 정희의 손을 뿌리쳤어요. 싫어요. 지금 말해주세요.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이 혹시 아빠예요? 예식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정희와 남자에게 쏠렸어요. 정희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아직 확신할 수 없는데. 하지만 모든 정황이 그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나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어. 민준이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의자를 잡았어요. 신부가 황급히 민준이를 부축했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하지만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남자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라면.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증명해 보세요. 아빠만 아는 걸 말해 보세요.
남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는 기억이 없어. 15년 전 이전의 기억이. 거짓말.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정말 아빠라면 날 기억해야 해요. 나를 기억해야 한다고요.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5년 동안 쌓였던 그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아빠는 왜 날 버리고 간 거예요? 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남자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민준이의 울음소리가 그의 심장을 찢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왜 이렇게 됐는지. 여성이 다시 남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현우야, 그만하자. 이건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애원하는 듯 했습니다. 제발, 그만두자. 이러면 안 돼. 하지만 남자는 여성을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그는 오직 민준이만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라고? 남자가 한 걸음 민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내 아들이라고? 민준이는 대답 대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9살의 어른이 된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남자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민준이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 했어요. 하지만 민준이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정말 아빠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리고 설령 아빠라고 해도.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지금 나타난 거예요? 왜 10년 동안 우리를 찾지 않은 거예요? 남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통스러운 표호로 민준이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신부 아버지가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봐요, 지금 당장 나가주시겠습니까? 결혼식을 망치지 마세요. 그는 남자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남자가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나는. 남자가 다시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내 아들인지. 신부 아버지가 화를 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호원을 부르겠습니다. 정희가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정희가 신부 아버지를 막았습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정희는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저와 함께 나가주시겠어요? 여기서는 안 돼요. 아들의 결혼식을 망칠 순 없어요. 남자는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나는 나중에 얘기해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식이 끝나면 모든 걸 얘기할게요. 약속합니다. 남자는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남자의 팔을 잡고 예식장 밖으로 향했어요. 여성도 뒤따라왔습니다. 세 사람이 예식장을 나가자 안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어요. 사회자가 황급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깐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곧 식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식장의 분위기는 이미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정희는 남자를 예식장 옆 대기실로 데려갔습니다.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정희는 문을 닫고 남자와 마주 섰습니다. 여성도 함께 들어왔죠.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요. 정희가 남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기억이 없나요? 아니면 일부러 숨기는 건가요? 남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15년 전 나는 병원에서 깨어났어요.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화상과 상처투성이었죠.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나는 내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는 여성을 바라봤어요. 이분이 나를 찾아왔어요. 자신을 후견인이라고 소개하면서 나를 돌봐주겠다고 했죠. 여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나에게 새로운 신분을 줬어요. 강현우라는 이름, 새로운 주민등록증, 모든 것을.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업 자금도 지원해 주셨고 10년 동안 성공적으로 살아올 수 있었죠. 하지만 그는 정의를 바라봤습니다. 항상 뭔가 빠진 것 같았어요. 마치 내 인생의 반쪽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정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당신은 정말. 하지만 오늘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을 보는 순간 뭔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당신 목소리를 듣고 당신 얼굴을 보고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그는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잃어버렸던 뭔가를 다시 찾은 것 같은. 정희는 남자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윤 씨, 정말 당신이죠? 정희가 떨리는 손으로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머릿속에 강렬한 이미지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신혼 첫날 밤의 정희 얼굴, 아들이 태어나던 날의 기쁨, 함께 걷던 공원의 풍경, 모든 것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남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현우야. 여성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남자는 바닥에 쓰러져 몸부림쳤습니다.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통스러워했어요. 그의 비명이 대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희는 공포에 질려 남자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병원에 가야 하나요? 여성이 남자를 부축하려 했지만 남자는 더욱 심하게 몸부림쳤습니다. 안 돼. 남자가 중얼거렸어요. 머릿속에 너무 많은 게 들어와. 정희는 남자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윤 씨, 괜찮아요. 진정해요. 정희가 남자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남자의 고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수많은 기억의 파편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정희와 처음 만난 날, 프로포즈하던 순간, 결혼식 날의 행복, 아들이 태어나던 날의 감동, 그리고 그 끔찍한 사고의 순간까지. 사고, 터널, 트럭.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죽었어야 했는데. 여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현우야. 아니, 안 돼. 그녀가 남자를 흔들었어요. 기억하면 안 돼. 내가 기억하면. 정희는 여성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당신, 뭘 숨기고 있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성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남자의 고통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는 바닥을 구르며 소리쳤어요. 정희, 민준아, 미안해. 도윤 씨. 정희가 남자의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나예요. 정희예요. 제 목소리 들려요? 남자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눈동자에는 혼란과 고통, 그리고 인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정희 맞죠?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네, 맞아요. 저예요. 당신 아내예요. 남자는 정희의 얼굴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마치 꿈인지 현실인지 확인하려는 듯이요. 나는
나는 당신을 기억해요. 남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대학교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죠. 당신이 책을 떨어뜨렸고 내가 주워줬어요. 정희는 격렬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게 우리의 첫 만남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3년을 연애했어요.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한강 다리 위에서 프러포즈했죠. 당신은 울면서 좋다고 했어요. 정희는 남자를 끌어안았습니다. 기억나요. 다 기억나는 거예요? 남자는 정희를 꼭 안았습니다. 민준이, 우리 아들, 나는 아들이 있어요. 민준이가 오늘 결혼을 하는 거죠? 정희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네, 네, 맞아요. 우리 아들이 오늘 결혼해요. 남자는 정희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15년 동안 당신들을 혼자 두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기억조차 못하고 있었어요. 당신들을, 내 가족을. 여성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정희는 여성을 돌아봤습니다. 이제 설명해 주세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10년 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왜 제 남편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왜 당신이 그를 데려간 거예요? 여성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말하겠습니다. 이제 숨길 수도 없으니까요. 15년 전,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터널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사고 직후였죠. 트럭과 택시가 충돌했고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정희와 남자는 숨을 죽이고 여성의 말을 들었어요. 경찰과 소방관들이 도착했지만 이미 늦었다고 판단했어요. 택시 안의 사람은 죽었을 거라고.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희미한 신음소리를 들었어요. 나는 불길을 뚫고 택시로 다가갔습니다. 여성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그를 발견했어요. 온몸에 화상을 입고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아직 살아 있었어요. 정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럼 당신이 남편을 구한 거예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를 차에 싣고 사립병원으로 데려갔어요. 내가 아는 의사에게 부탁했죠. 신분을 묻지 말고 치료해달라고. 왜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왜 경찰에 알리지 않았어요? 여성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나는 아들이 필요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나는 평생 혼자 살았어요. 사업으로 성공했지만 가족이 없었죠. 그를 봤을 때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살아난다면, 기억을 잃는다면 내 아들로 삼을 수 있을 거라고.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미쳤군요. 완전히 미친 거예요. 알아요. 여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알아요.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남자를 바라봤어요. 나는 그를 진심으로 아들처럼 사랑했어요. 10년 동안 최선을 다해 돌봤어요. 그가 행복하기를 바랐고 성공하기를 바랐어요. 남자는 복잡한 표정으로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아니, 당신은.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은 나를 이용한 거예요. 내 인생을, 내 가족을 빼앗은 거예요.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는. 그녀가 울먹였어요. 나는 너무 외로웠어. 그리고 너를 정말 아들처럼 생각했어.
정희는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게 변명이 되나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10년 동안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아요? 정희가 소리쳤어요. 제 아들은 아빠 없이 자랐어요. 저는 홀로 아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남자는 두 여자 사이에 서서 괴로워했습니다. 한쪽에는 진짜 아내가, 다른 쪽에는 10년을 함께한 후견인이 있었어요. 정희. 남자가 정희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는 당신과 민준이에게 돌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그는 여성을 돌아봤어요. 이분도 나를 진심으로 대해줬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정희는 남자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 15년은 우리에게서 빼앗긴 시간이에요. 그때 대기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준이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엄마. 그리고 민준이는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남자는 천천히 민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남자는 민준이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아빠예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는 내 아빠야. 강도윤이야.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민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준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왜요? 민준이가 울먹였어요.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예요? 왜 15년 동안 우리를 찾지 않으신 거예요? 도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였어요. 나는 기억을 잃었어. 사고 후에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가족이 누군지 아무것도 몰랐어.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어. 나는 너와 엄마를 혼자 두고 떠났어. 15년 동안 너희를 지켜주지 못했어. 민준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빠를 너무 그리워했어요.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학교 입학식 때도, 고등학교 졸업식 때도, 대학 합격했을 때도 늘 아빠가 옆에 있었으면 했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친구들은 다 아빠랑 함께 있는데 저만 혼자였어요. 운동회 때도, 학부모 상담 때도 엄마 혼자 오셨어요. 도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런데 민준이가 주먹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지금 나타나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용서가 되나요?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15년이에요. 15년. 제 인생의 절반이에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민준이의 말이 모두 맞았으니까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아세요? 민준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낮에는 일하시고 밤에는 아르바이트 하시고 저를 키우느라 평생을 희생하셨어요. 정희가 민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아, 그만해. 정희가 아들의 어깨를 잡았어요. 오늘은 내 결혼식이야. 신부가 기다리고 있어. 민준이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아빠를 어떻게 해야 해요? 정희는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모르겠어. 엄마도 모르겠어. 정희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 결혼식을 먼저 끝내자. 도윤이 일어섰습니다. 민준아,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는 내 결혼식을 망치고 싶지 않아. 내가 물러날게. 민준이는 도윤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이제 와서.
또 떠나시려고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떠나는 게 아니야. 다만 오늘은 내 날이잖아. 주인공은 너와 신부야. 내가 방해하면 안 돼. 도윤은 민준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식을 마치고 우리 천천히 얘기하자. 내가 원한다면 나는 기다릴게. 민준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식을 마치고 다시 얘기해요. 민준이가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아빠. 그 한마디에 도윤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꼭 다시 만나요. 도망가지 마세요. 민준이는 그렇게 말하고 대기실을 나갔습니다. 정희는 도윤을 바라봤어요. 우리도 나가요.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뒷자리에서 조용히 식을 지켜봐요. 민준이를 위해서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대기실을 나와 예식장으로 돌아갔어요. 예식장은 다시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식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정희는 신랑 어머니 자리로 돌아갔고 도윤과 여성은 맨 뒷줄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식은 계속되었어요. 민준이와 신부는 서약을 했고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의 눈은 계속 뒷자리를 향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거기 앉아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너무나 실감났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음식을 먹고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아까의 소동을 모두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정희는 피로연장을 빠져나와 뒷자리로 갔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거기 앉아 있었어요. 멀리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같이 나가요. 정희가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밖에서 얘기해요. 두 사람은 예식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성도 뒤따라왔어요. 밖은 조용했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정희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당신도 민준이도 나 없이 잘 살아왔잖아요. 잘 살아온 게 아니에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버텨온 거예요. 당신이 없는 삶에 익숙해진 거예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 없어요. 도윤은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이제는 당신을 기억해요. 우리의 모든 순간들을요. 도윤이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시간을 되돌릴 순 없잖아요. 15년은 영원히 사라진 거예요. 여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보상하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내 전 재산을 줄게. 현우가 쌓아온 회사도 내 개인 재산도 다 주겠어. 정희는 여성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돈으로 15년을 살 수 있나요? 예식장 문이 열리고 민준이가 나왔습니다. 신부와 함께였어요. 민준이는 세 사람을 보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도윤은 정희에게서 몸을 떼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민준이와 도윤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마침내 민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앞으로 우리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도윤은 격렬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나는 이제 어디도 안 가. 너희 곁을 떠나지 않을게. 민준이는 천천히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껴안았어요.
15년 만에 아버지를 다시 만난 아들의 포옹이었습니다. 도윤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사랑한다. 민준이도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저도 사랑해요, 아빠.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 만에 드디어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비록 빼앗긴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이제부터라도 함께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 한 줄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